가까운 순서부터 앞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창원 시내 환경운동 연합의 배종혁 회장님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천주교 안에 국민 사목을 해오셨던 예수의 박문수 신부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녹색법률센터의 사대강 소송에 또 함께하셨던 배영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우나 사업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정말 초기부터 현장을 다니시며 열심히 싸워오고 계신 우리 박창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면서 정의당 공동대표이십니다. 김세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학계 강한 사람들 또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는 지역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의 조윤철 신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쪽에 우일영 사람들의 이병찬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천주교 안성현 수녀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 맹주영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님, 그리고 생태지평 명호처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처장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 저희 서대강 범대위 많은 활동가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여기 오신 분들 다 짧게라도 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는 말씀 겸 우리 멀리서 낙동강에서 항상 영주댐 싸움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또 낙동강 제자의 날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배종혁 의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처참한 광경을 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저질러 놓은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보다 이어지면서 이 처참한 꼴을 낙동강에서 보고 있노라니 정말 붓고 차갑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정부, 이 나라에서 하는 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도대체 이건 말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낙동강변에서 평생을 살아오던 이 농민들도 지금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어제도 봤지만은 합천도 바로 옆에 양파밭, 마늘밭 전부 말라 죽고 물이 담겨가지고 채마가 지금 안 돼요. 이런 꼴을 이거 보고 올라왔는데 이 정부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이 박근혜가 도대체 뭘 하는지, 박근혜 정부가 뭘 하는지, 환경부가 뭘 하고 있는지, 국토부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건 정말로 이 서울에 와갖고 이거 어디서 저 대문을 열고서 활짝 그냥 큰 소리 쳐가면서 바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이번만큼은 조금이라도 뒤지지 말고 이 정부에서 따끔한 꼰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입장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낙동강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마음 아프시고 또 답답하시고 화도 나시고 그런 시간들이 무척 기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영주댐 지금 담수를 한다고 합니다. 영주댐이 그냥 댐 하나가 아니라 차량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공사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예성천을 죽이는 그런 댐이기도 합니다.
영주댐 담수가 왜 문제인지, 영주댐을 완공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늘 조사하시고 연구해 오신 박창근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근입니다. 먼저 영주댐은 잘 아시다시피 자대항 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한 공사비가 영주댐 중앙선 이슬까지 포함해서 1조 원 정도 그런 댐입니다. 보통 다목적댐을 또 목적하면은 홍수 예방, 물 공급, 제조 생산 이게 주로 다목적댐을 만들 때 하는 데서 의무인데 사전 공정성 검토라든지 타당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건축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주댐 발효 지역은 오히려 영주댐 방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물은 그쪽에 내성천이라든지 안동댐이라든지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가뭄이 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 공급을 위한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껏 이제 전기 생산이 이루어야 되는데 전기 생산이야 뭐 다른 거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거 1조 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표적을 보면 홍수 피해액이 0.3%가 됩니다. 홍수 피해액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86%가 낙동강 중하류 수질 개선 용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낙동강 중하류에서 물이 더러워지면은 영주댐에 담수되어져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수질을 희석시키겠다라는 그런 피해액이 86%입니다. 사실 사대항 사업을 하면은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기껏 그러니까 사대항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되어진다 그러는데 실제 현상은 사대항 사업으로 수질을 악화시키고 사대항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가지고 희석시켜서 물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사업이 현재 지금 영주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댐의 효용성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담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쪽 지역의 어떤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수도관공사나 정부나 환경부가 내설층에 대한 생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주댐과 관련돼서는 담수 문제는 만약에 그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담수를 한 번 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하는 걸로 하되 지금은 담수를 할 물의 사용처가 없으니까 담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댐에 의해서 생태계를 파편화시키기 전에 일단 생태조사 정밀 생태조사를 해서 담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담수를 하더라도 그때 하자.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다면 다시 해서 우리 물을 사용할 때 있는 것과 생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담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지금 현재 지금 검찰과 대법원이 사대항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금 면접을 주거든요. 저는 일단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1157명이 사대항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런 어떤 곡합아세하는 논리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대항 사업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마련했던 이런 지식인과 이런 지식인과 사이비 지식인이죠. 이런 사이비 지식인과 전문가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대부분에서 인정했다시피 또 다른 이런 황당한 사업이 다시 해서 제2, 제3의 4대양 사업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4대양 사업에 관여했던 사이비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엄중한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해야만이 저는 가능합니다. 이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 진국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그리고 온전한 토목공사를 앞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런 사회비 지식인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 속이고 우려 추진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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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더 말씀. 정치계에서 또 정치인들이 어떤 몫이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김박창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대강 잘못된 자유를 발견하는 잘못된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오해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점을 있고 그냥 필요 없는 윤리점을 안 했으면은 그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끝비모에 모래가 넘치는 여성천을 다시 수고시키고 이런 어쨌거든요. 그런 악순환을 가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궁극히 해결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그 엄청난 부정불법 탈법과 통원업자 이해관 공사는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다시 4대강을 복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해결되고 있는 가사야만 하지만 그래서 청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엄청난 사회적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사회 발전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4대강 사업과 경호 사건, 국정원의 개선 계획 같은 문제들이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어느 날 취미세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부독재 체제에 협조했던 그 반민 세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좀 부끄러운 것으로 보이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마치 역사의 의미가 떵떵거리면서 사람이 엄청 없는 역설적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물러설 것이 아니고 항상 제기하고 사회를 환기시켜서 기억해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본다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때 이명박과 박근혜의 청와대 만남을 통해서 상관에 있었던 일약 이명박의 대선 이후 퇴임 이후에 이명박의 박근혜 정부가 보호하고 대신 이명박은 박근혜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이후부터 국정원의 선거계획이 공개가 된 거죠. 그 위약이 오늘 같은 이 사태로 만들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 요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포창해 이런 사실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억하고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역사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말끔하게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잘 준비하면은 이후에 기회가 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을 10년이 어렵더라도 그 10년간 누적된 그 기간을 잘 버텨내고 싸워나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1년간에 그 10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 각계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치계에서도 꼭 이 영주댐 담수 중단, 사대강 재자연을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신 그 정의당 5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도 이번 선언에 참여해 주셨다는 사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그 법적인 여러 문제들을 진질하다가 법원도 검찰도 연말에 이걸 다 털어버리려는 듯이 12월에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사대강 책임자에 대한 국민 고발건도 그렇고 또 대법원의 판결, 소송 최종 판결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들이 현재 나오는 결론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배영근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배영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적인 문제점, 대법원 판결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선고 당일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대법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근에는 상고법원 제도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1심, 2심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을 모두 대법원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충실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고심 법원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개개의 사건을 충실하게 판단을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 그런 제도를 위해서 상고심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책 법원으로서 필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왔었어요. 최소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천에 관한 중요한 정책인 사대강 사업, 하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정책 법원으로서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 4만여 명이 고발인으로 해서 이명박 등을 포함해서 사대강 책임자 58명에 대해서 고발 사례도 최근에 불기소 처벌을 내렸죠. 거기에 대해서 대리인단 사이에서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런 검찰과 법원을 더 이상 믿어서 뭐 하겠냐, 그래서 뭐 더 이상 법적인 대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뭐 경론을 벌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책임과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하고 사대강 사고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대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을 대리인단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필요한 사법적인 대응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아울러 사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을 넘어서 계속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역사의 기록으로서 남겨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고, 또한 그 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현장에 대한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싸움일 것 같습니다. 여름마다 시퍼렇게 물드는 녹조를 누이시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제 이 영주대 담수 중단 관련해서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이 내성천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강력히 또 항의도 하고 면담을 하고 오셨습니다. 대구환경노동연합의 정수국장님 모시고 어제 면담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대구 안경홍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대강 제자연화, 그러니까 주로 낙동강 제자연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낙동강은 8개 보로 붙여가지고 거의 썩어갔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낙동강 제자연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예상천 문제가 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낙동강 제자연화를 위해서는 예상천의 온순히 살아야죠. 예상천에서 낙동강으로 맑은 물광거리를 50% 이상 공급하기 때문에 예상천의 온순이 보존되어 있지 못하면 사대강 제자연화, 낙동강 제자연화는 실질적으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주 예정천에서는 영주대공사가 입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현장을 잠시 다녀왔는데 공사는 거의 끝났고 가베스 터널에 물방이만 막으면 감수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베스 터널도 절반은 막혀 있었습니다. 곧 감수가 임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대구지방청을 찾았습니다. 대구지방청에 찾은 이유는 담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모래강의 보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모래 입전을 거칠어지고 불로 완전히 들여서 완전히 다른 강이 되어졌습니다. 생태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한 흰수마자 얘기가 나왔는데 법정 보호종입니다. 국가에서 보호하는 1급종입니다. 그것이 지금 점점점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수자공사에서 10억 5천 마리를 방사했지만 최종 올해 생태조사에서 단 한 마리만 발견됐다는 사실이 지난 국가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보호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흰수마자가 더 이상 내성천에서 서식할 수 없는 생태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조사를 중시했느냐, 그리고 이런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담수는 그 다음 문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이거는 시험 담수 문제는 어쨌든 대구지방청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지방청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구지방청을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을 지켜야 되는 환경부도 손 놓고 있고, 사실 최근에 설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여러 사안에서 환경부가 얼마나 이 무련히 책무를 져버리고 있는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환경부가 계속 설득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 또 실제로 담수를 하는 책임 주체인 수자원공사, 국토부 등에게도 계속 저희가 여러 이야기,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벽처럼 가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00명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요청드린 말씀은 대략적으로 지금 들었지만 여기 오신 분들 어떻게 이 300일 선언에 참여하게 되셨고 사당에 대해서 어떠신지 그래도 아주 짧게나마 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하는 말씀. 저는 한과자연의 친구 이영사람들 이병찬입니다. 우리는 한 2, 3년간 다리황산 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는 기분으로 요즘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8월달, 9월달 해서 내성천을 다녀왔습니다. 지울선인데 만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내성천에서 받는 거는 우리가 가는 날이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물은 좀 흐르는 물에 은어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어들이 어떻게 밑에서 어떻게 올라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지역 자체에 그런 게 댐이 아마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유속이 아마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언어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다음에 유속이 느려지고 이제 물이 안 흐르니까 모래가 전부 다 자갈로 다 변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식생들도 이렇게 같이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식생들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좀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연립댐 자체가 지금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4대강 문제는 저는 직접 관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4대강 문제에. 그렇지만은 제가 4대강 문제를 가지고 부산적으로 들은 거는 저는 이제 생태를 한 사람으로서는 그 4대강에 실제적으로는 4대강이 쭉 흐르면서 다양한 아마 생태계를 만듭니다. 생태계를 만들면서 다양한 또 서식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고기에 맞는 물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미생물부터 해서 미생물을 먹고 사는 어떤 어류 또 거기에 같이 사는 여러 가지 어떤 식물들 이런 게 실제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걸 조그마한 하나의 바이오톡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4대강을 만들면서 가장 하나의 어떤 생태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되어 버리는 생태계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4대강 문제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 저는 해나 4개의 강에 하나의 1000개의 조그마한 서식지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서식지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 건데 그런 게 하나의 큰 생태계로 만들어지면서 생물들 자체도 단순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0년, 30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4대강 했는 분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실제적으로 속죄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점은 이상입니다. 네, 전공하신 학자로서 오늘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종교인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또 이 선언에도 종교들의 많은 성직자분들, 수도자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기 오늘 오신 광고주 시민님도 혹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지난 일요일 로마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한강 호수부지에 갔어요. 그분은 오리가 많다, 철새가 많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순간에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많은 새들의 소식이 괴롭게 되었고요. 이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죠. 그 새들은 우리의 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 세계의 새들, 전 세계의 생태계의 일부, 중요한 일부이고, 그래서 그 새들의 서식지, 번식지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안창희 선생님도 간략하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수스도의 안창희 실리아 수녀라고 합니다. 요즘 아주 몇 년 사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얼른 그것을 고치면 되는데 그 어떤 것도 고쳐지지 않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어떤 생물들이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나 4대강 사업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참담한 그런 마음을 요즘 계속 보고 있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소리를 내겠습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그 힘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저희가 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작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4대강의 또 내성천의 작은 모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강을 만들듯이 아마 여기 선을 참여해주신 많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없지만 또 그냥 심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뜻이 모여서 꼭 우리 세상 제자나 될 때까지 이 운동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저희가 피켓 들고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마지막 글 3번씩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용지물, 세금 낭비, 영주댐 담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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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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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파괴, 문화 추진, 이명박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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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나눠드린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에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요약해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노인철 신부님께서 대신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께서 이야기 뭐 하라 그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요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엉켜가지고 아무쪼록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참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회자께 부탁드리면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알려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영하 20도가 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관 바깥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생명이 살아 숨쉬던 4대강을 돈과 권력에 빼앗겼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강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강을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4대강 사업을 비호했다. 또한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3년 4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을 형사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통해 내성천의 미래를 본다. 해마다 여름이면 4대강을 찾아오는 녹조 현상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물고기 떼죽음을 본다. 또한 강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를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고도 홍수나 가뭄에 쓸모가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결국 잘못된 맞아 등 수많은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모래가 내성천을 통해 공급된다.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낙동강 제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중한 강이 무용지물댐으로 인해 역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하며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우려 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 모든 것을 강과 함께 파기한 4대강 사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미래도 이 국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멈춰진 강을 죽음의 4대강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끝이 아니고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이 책임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사법 정의는 요원하다. 영주댐 담수를 통해 내성천을 수몰시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진실 또한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은 강을 파기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성천 보존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2015년 12월 15일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할 때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용지물 환경 파괴 영주댐 담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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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을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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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속이고 문화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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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선배인 선언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